여자를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숙입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법률 상식 저희가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제가 아니라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막내 기웅 씨가 또 비트박스도 잘하고 제가요?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됩니다. 뭐 미리 준비한 거 아니고 갑자기 부탁한 거라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저희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그럼요. 예. 코미디 빅리그는 누가 이끈다? 양기용이. 네네. 우리 기막힌 가정법원도 기막히게 잘 좀 한번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 한번. 네,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기막힌 가정법원에서는 없어선 안 될 존재. 연기면 연기, 진행이면 진행. SBS 인기 개그우먼 정은수. 자, 두 번째로 모실 분입니다. 네. 자, 한눈을 딱 봤을 땐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두 엄마의 마누라 엄마. 알고 보니 유부녀. 정말 대한민국 엄마의 파워를 보여주겠다. 황다연 변호사. 자, 다음 분, 세 번째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 같지만 아가씨, 김지호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또 독특한 매력이 있으세요. 순수한 것 같지만 정말 섹시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한 번 물면 뼈도 못 추리게 만드는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김지호 변호사님. 네, 우리 윤미숙 씨. 네. 마지막으로 개그우먼 윤미숙 씨 나오셨습니다. 왜 하다 말아요? 뭐야? 네? 이게 그 기선제압이라고 또 오늘도 싸워야 되는데. 남자가 저렇게 속이 좁아요. 아니, 못 산다, 못 살아. 미숙 씨 너무 아쉽겠어요. 저 옷을 딱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햇병아리 윤미숙 씨. 그만큼 귀엽고 순수하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썩 마음에 좋아요, 들진 좋아요. 않네요. 그러면은 귀엽다는 거죠. 기웅 씨, 귀엽다는 의미인데 본인이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는 미숙 씨가 우리를 또 마음껏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것도 제가? 어떨까 싶어요. 네, 저도 한번 그러면 다음 주에 에? 특이하게, 네. 색다르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주 기대하는데 참 우리 본인 소개를 빼먹었어요. 기웅 씨 소개를 기웅 씨가 또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코미디 빅리그 신인 개그맨 양기용입니다. 뿌이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재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개 마음에 드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저도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게 놀라웠다. 또 이런 얘기. 우먼파워 보여줬다. 우먼파워. 두 대한민국의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다면? 두 아이의, 어머, 왜 놀라? 두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럼 아가씨죠. 우리 김지혜 변호사님 소개 어떠셨어요? 저도 기웅 씨가 해준 소개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네. 아가씨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가씨였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리고 안 빠지는 단어가 섹시와 카리스마가 네, 제가 김지혜 변호사님 사실 따라다녀요. 이 프로그램 전에 한 번도 섹시 카리스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역시 사람 보지 않은 분들을 만나서 잘하셨죠. 네. 참 잘한 것 같아요. 저희 또 프로그램이 기막힌 가정법원인데 또 법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요 데이트 폭력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합니다. 맞아. 아니 뭐 현재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 건수가 연평균 한 7천 건이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경찰에 어떻게 신고가 된 건수다 보니까 신고가 되지 않고 말 못하고 있는 사연까지 친다면 7천 건보다 훨씬 많은 건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 저희 사건 진행하다 보면은 네. 연애할 때 폭언을 하던 사람이 결혼하면 폭행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를 사건에서 봐서 폭언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도적 결혼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아니라 그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이제 신체적, 정신적 그 폭력을 말하는데요.
제가 다뤄서 봤던 사건 중에서는 이제 그 데이트하는 남녀가 그 집안에서 싸우다가 남자가 여자한테 과도를 던진 사안이 있었어요. 칼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던졌는데 이제 벽으로 이제 맞아서 이제 떨어졌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데이트 폭력의 하나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트 폭력 유형에는 근데 이렇게 폭행이나 뭐 상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폭력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뭐 강간, 성추행, 음란 전화,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뭐 언어적, 정신적 뭐 그런 경제적 문제가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서는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폭행, 감금, 납치 이런 범죄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데이트 폭력이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이고 또 점점 강화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최근 3년 내 143명이 애인으로부터 이제 살해됐다고 이제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범죄라고 인식하는 당사자들이 범죄라고 가해자가 이건 범죄라고 생각하지 인식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모의법정을 통해서 다뤄볼 이 법률 컨설팅 기막힌 사건의 내용, 이 내용 또한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만나볼게요. 저는 23살 여대생입니다. 사귄 지 1년 조금 넘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이! 언제부턴가 말싸움을 하다 보면 자기 성질을 못 이겨 휴대전화를 던져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도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진짜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가 신발끈도 못 묶어? 아, 이런 신발. 그런 날이면 언제나 그날이 가기 전에 꼭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헤어져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런 그의 모습에 조금만 내가 노력해도 그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저의 대단한 착각이란 걸 알기까지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 뭐라고? 야, 뭐라고? 왜? 뭐라고? 술에 취해 다투다 절 때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어전히 옆에 있던 과도까지 집어 던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이 남자 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남자친구를 폭력으로 고소하는 사건과 관련된 모의 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고는 원고에게 의자를 던졌고 그 원고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피하다가 이제 팔까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와. 또 피고는 원고에게 과도를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네, 이는 명백하게 폭행 및 상해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아야 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원고를 직접적으로 때린 건 한두 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던졌는데 대부분 뭐 버개나 뭐 솜이 들어있는 그런 걸 던졌고 과도를 던진 건 한 번인데 그때 술에 취해서 이게 과도인지도 모르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제가 피고인의 변호인이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폭행이 아니라고는 항변하기 솔직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폭행을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그 원고가 너무 의부증이라고 할 수 있는 증상을 보여서 후배들한테 연락만 오면 여자 후배들한테 연락만 오면 너무 심하게 피고를 닥달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당연히 저희 피고가 잘못한 건 있지만 원고한테도 과실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어쨌든 폭행 부분은 뭐 인정은 하고 원고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지금 피고 측 변호사 결국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는 거 네, 맞지요? 인정할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가 물건 던진 거에 대해서 그게 폭행이 성립된다,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네. 제가 정말 미숙이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하고요. 근데 정말로 미숙이를 해칠 그런 마음은 진짜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술 먹고 그 과도를 집어 던지는 게 몰랐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내가 다치고 나서 어휴 잘못했어 이렇게 할 거야?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야. 너가 술이 취해서 기억 안 났다는 거면 나중에는 식칼 이만한 걸 던지면 어떡할 거야? 또 네. 술 드신 상태에서 그랬다니까 더 염려가 되네요. 예.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뭐 집어 던지냐? 칼 집어 던지냐? 그러니까 그 던진 거는 미안해. 내가 취해서 뭐 던진지도 모르다 휴지 던진 저게 거였어. 되게 무서운 거 아닌가요? 어우, 무서운 일이 아닐 근데 수가 내가 너 없습니다. 언제 일부러 때린 적 있어? 그 일부러 때린 거지. 그러면 내가 그럼 일부러 막 안 맞고 있었냐 그게? 그만큼 너가 화가 나게 했잖아. 그래서 아니다.
사람이 화가 나게 해서 때렸다는 거는 그거를 사람 취급하는 거야, 동물 취급하는 거야, 뭐야? 내가 뺨 때린 것도 그 한 번 있잖아, 한 번. 또 뺨까지 때리신 적 있습니까? 어이가 없어. 그거 진짜 무릎 꿇고 진짜 계속 사과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판관님, 사람이 한번 폭행이 시작되면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게 사람 마음이고 한 번이 어렵지 처음이 어렵지 나중에 계속 되는 게 폭행이거나 혹은 욕설이거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지금은 기억 안 난다. 난 너를 사랑해서 그랬다. 그리고 다음날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이건 명백히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죄값을 받아야 되고. 아까 그 말씀 중에 술을 먹은 상태에서 던졌다 하셨는데 술 안 먹을 때는 이런 폭력성이 전혀 없었나요? 아니요, 뺨을 맞았죠. 아, 술 안 먹었을 네. 때, 예. 술 드실 때와 안 드실 때 폭력성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아, 그거는요. 예. 물론 술을 먹진 않았습니다. 예? 술 먹고 때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전날에 많이 먹고 아직 안 술이 깨신 거예요. 들깬 상태로 때린 거지. 그게 그거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나는 널 사랑하고 줘봐. 내가 널 때린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지금도 여기 지금 변호사님들이나 재판관님 있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또 저기 있는 거 뭐 화분 이런 거 집어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원고께서는 피고와 합의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시겠네요. 전혀 없죠. 예, 좋습니다. 그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그 경제적 폭력 등이 모두 데이트 폭력에 모두 포함되는 범죄에 있습니다. 그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한 그 욕설어가 물건 던지기 유형인데요. 그 우리 대법원은 그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휘둘러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건을 던져서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되고요. 뭐 가까이 근접해서 고성을 지르거나 뭐 가까이 근접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도 폭행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사건이 폭행인 건 인정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그 원고가 우리 의뢰인의 행동을 특히 여자 문제에 상당히 간섭을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도 간섭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분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주장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의부증에 관한 얘기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의심을 같아요. 괜히 했겠습니까? 네. 저 사람은 핸드폰에 여자 연락처도 장난이 아니에요. 밤에 연락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도 뭐 구정이 안 그럼요. 됩니까? 늦은 시간 네. 새벽에도 연락을 하는데 어느 여자가 의심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하겠어요. 한 번 계속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는 왜 그래? 답장이 없으니까 계속 연락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한 100통 가까이 한 적은 있긴 있어요. 그거는 답장이 없었기 때문에 한 것뿐이고 네. 답장을 잘해줬다면 저렇게 저보고 뭐 의부증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윤미숙 씨 얘기에 대해서 본인은 네.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안 하다 예, 이거 좀 인정해요.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자가 꼬일 수밖에 없는 얼굴이기 때문에. 인정하시는군요. 근데 예. 저의 마음속에는 저 병아리 같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미숙이밖에 없는데 아니 그 오빠 하나 보냈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100통 뭐 하냐고. 저 자고 있었어요. 전화도 막 99통까지 했어요. 어떻게 그런 좀 미치겠더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재중 99통 와 있어 봐요. 말을 맨날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 네가 좋다. 뭐 병아리 옷 입고 와서 상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네. 실질적으로 다른 여자랑 맨날 또 깨끗깨끗 당신이 아니 좋아하는 그 본인은 맨날 의지가 하고. 없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진짜. 했다고. 그러면 하네요. 자기가 처신을 잘했으면 그런 일이 그래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항상 남자들은 차단했습니다. 저게 문제예요. 자기가 네. 연락 똑같이 받아놓고 그리고 그중에 조용히 안 뒷편들은 해? 낚여졌잖아. 조용히 해. 이봐 또 봐. 또 조용히 해. 보이시죠? 조용히 해. 어머 보이시죠? 저거 보이시죠? 저기 말도 안 되는 저한테 집어 던지려고. 어머 세상에. 쟤는 거짓말 투성이에요. 쟤는. 어머 저러면서 폭행이 시작된 지금 거예요.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최종 변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들었고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적 폭행은 아니더라도 이거 물건을 던지면서 위협을 가하는 이 행위 분명히 데이트 폭행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 망설이지 마시고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경찰에 얼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씨. 예.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조금 전에 거는 이제
연기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었는데 기웅 씨 연기 아니었죠? 말하다가 지금 말 안 통하니까 집어 던지려고 처음 했죠? 봤어요. 기웅이가 저러는 거 처음 봤는데 연기예요. 아무리 몰입을 하고 집어 던지고 좋아요. 그럼 연기였다면 연기. 지금 다시 한번 연기해보세요. 시작. 조용히 해. 다시. 내 조용히 하라고. 여가 어설퍼. 그죠? 아니, 근데 이게 딱 그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랑 달랐어요. 그죠? 그죠? 보셨죠? 눈빛. 깜짝 놀랐어요. 조금만 더 했으면 날아갔을 것 같아요. 기웅아 조심해. 아니, 연기였습니다. 진짜 정말 연기였습니다. 10여 회를 넘겼지만 오늘과 같은 열연, 이 폭행에서, 이 폭력성에서 드러날지 몰랐어요. 아니 저희 옆에 이제 황문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지금도 웃음이 터져가지고 저랑 둘이서 아까 집어 던지려고 하는 거 이후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앞에 제작진분들도 다 입을 막고. 역시 저는 아까 그 사건을 보면서 변호사님들은 이런 일을 많이 겪으시고 또 담담하신 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약간 집어던질 때 정말 움찔했어요. 이거 리얼 웃음, 리얼 웃음. 아니, 눈물이 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아까 움찔했어요. 여기 있는 여자, 이쪽 라인 여자들은 다 움찔거든요. 보이거든요. 저만 움찔하지 않았는데. 역시 카리스마의 김지혜 변호사님인데 여기 주민 좀 해주세요. 눈물이 나고 있으세요. 눈물 나죠. 양기웅 씨. 정말 남자가 남자 입장에서 여자에게 무엇을 그것도 너무 뭐 귀여운 뭐 고민형도 아니에요. 의자를 던지고 가도 던지고 이런 거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이 여자 내용이 네. 그 의심을 많이 하는 여자잖아요. 어떻게 됐던. 뭐. 남자가 보기에. 네. 남자가 봤을 때는 그냥 친한 후배가 오빠 이것만 했는데 의심을 계속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런 여자를 만나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를 진짜 그래서 몰입했네. 그래서 이해가 가요. 이 남자가 근데 저는 네. 저는 던지고 때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남자가 잘못이에요. 어찌 됐든 폭행을 연인 사이끼리. 그러니까 어찌됐건 폭력은 그 대화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뭐 잘못을 했건 간에 그것을 얘기로 풀고 만약에 연인 관계였다면 서로 안 맞는다면 헤어지는 게 당연지사인데 앞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또 사랑한다고 하고 헤어져 주지도 않고 근데 네. 또 여자한테 신경을 안 써준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상책일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의심을 될 만한 행동을 첫 번째 하지 않는 것.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데이트 폭력 기사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미숙 씨. 네네. 네. 최근 들어 제가 볼 때는 체감으로 느끼는 건 한 1, 2년 사이에 엄청 많이 이제 보거든요. 접하거든요. 맞아요. 막 이슈로 뜨고. 과거에도 데이트 폭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각 개인이 어떤 권리의식도 신장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인터넷이나 뭐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각자 뭐 경찰이나 그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서 아무래도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연인 간의 이제 싸움이라든가 뭐 이런 폭행 같은 거는 예전부터 줄곧 있었던 문제이긴 한데 네. 그 전에는 이게 그냥 연인 간의 흔한 사랑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되어 왔고 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지나면서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고 그런 게 그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보도가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이 많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여성의 전화 등의 이제 여성 상담 전화에도 이제 자기 자신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인지를 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법적인 차원에서 처벌 수준이 워낙 낮은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다고 과도를 던지고 이런. 여자친구가 말을 무시한다고 재떨이를 창문에다 던져서 창문을 깨 부셨더라고요. 그래서 결별 후에나 네. 그 남자가 25차례나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이렇게 문자나 뭐 전화 통화로 이렇게 했대요. 처벌해야죠. 예. 예. 근데 그 남자가 네. 징역 딱 1년밖에 안 받았다나. 그럼 나와서 더 완전. 괴롭힐 수도 있을 텐데. 맞아. 예, 그거 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데이트 폭력을 보통 저희 통상적으로 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폭력이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 게 일단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폭행 협박을 넘어서 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 이런 특히 데이트 강간이나 데이트 성추행 같은 경우도 있어요. 사귀는 사이니까 무슨 이게 강간이고 강제 추행이냐? 당연히 사귀는데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니야? 왜 이게 강제로 이게 왜 강요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부 사이에 우리 판례는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일방이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 연인 관계에서도 데이트 시 일방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 추행을 하거나 어떻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지 않나요? 그 증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연인 사이에 아직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고소하는 건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연인 사이에 그렇게 같이 모텔을 얘랑 같이 모텔을 갔는데 난 원하지 않는 남자가 원해서 성관계를 억지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둘 사람 말밖에 없으면은 솔직히 입증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도 얘가 주변의 지인들한테 자기가 신세 뭐라고 할까 고민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의 정황 증거들을 입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싸우는 경우도 참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 어떤 일로 싸워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데이트할 때 싸우는 이유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좀 활발하고 대학교 때부터 막 학교 축제나 무대에 올라가서 봄의 여왕이라는 타이틀도 있었지만 누가요? 제가 또 학교에서 약간 좀 봄의 여왕이라는 미승 씨 학교 욕하고 있네. 철저히 외모로는 된 건 아니고요. 미안해요. 근데 봄의 여왕이라는 것도 하고 되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는 거? 나서는 거 싫고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남자들이 그게 싫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싸우게 되고. 남자 표현 방법이죠. 당연히 자기 여자가 다른 남자들한테 이렇게 이뻐 보이고 이렇게 나서서 하면은 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케이스예요. 막 나서서 진짜 어디 응원단 나가서 응원단장 맨 앞에 친구 추가하면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또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가 별로 좋으시지 않으시고요. 저 김지혜 변호사님, 그런 얘기 좀 혹시 들어보시는 경우 있으실 것 같은데 남자분이랑 데이트하다가 사이가 안 좋아 헤어질 때 혹시 똑똑한 여자들은 정말 피곤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기억이 아니 왜 물어보냐면 변호사님들은 그런 얘기 충분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남자분한테 말 많이 안 하셨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반대 입장인데 그게 실제로 똑똑해서 똑똑한 게 피곤하다라기보다는 이제 말이 많으면 피곤한 게 있어요. 맞아요. 저는 말이 많으셨구나. 말이 많았다는 말이 맞아요. 극적인 공감. 이게 따다다닥 말하면 피곤한 게 있는데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보면은 신랑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말씀을. 개인적인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 자리에서 풀어야 되지. 다음에 얘기해 그러면 그 다음까지 너무너무 못 견디고 궁금해가지고 잘 못 참거든요. 그죠? 그때는 그때 풀어야죠. 맞아.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거 얘기해도 해결 안 돼요. 맞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 괜히 싸움만 되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현명하신데 왜 지금 혼자신지.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눈을 낮추라고. 그래서 저는 절대 눈이 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양기용 정도다. 그럼 어떠세요? 저야 좋죠. 나는 양기용 씨 정도면 업고 다녀요. 아니 근데 제가 기용 씨가 화면보다 실물이 더 아까도 얘가 얘기했는데 실물이 더 화면보다는 더 나아요. 근데 조금 더 어른스러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평생 못 고칠 것 같아요. 제가 80 노인이 돼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얼굴은 좀 어려 보이는 건 상관없는데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정신이? 정신세계가 좀 어른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 기용 씨는 80대도 백떡 이러고 있어요. 엉치고 하시 있을 거예요. 우리 또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 사실 약간 좀 흥미로운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국 여성의 전화에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 또는 살해당할 위협을 받은 여성의 연령을 조사했는데
어느 연령대가 1위로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거 질문을 들으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왜요? 어느 연령대가 이렇게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연령대가 나올 것 같아서 80대? 설마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동네에도 예전에 보면 네?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다음날 앞집에 아주머니가 할머니 좀 되셨죠 이제 네? 이렇게 눈 뜨고 방탱이가 돼서 다음날 나오셨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시더라고요. 난 그걸 보면서도 저거는 할머니가 혼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때렸을 것이다. 네. 근데 얘기를 밖에서 절대 안 하세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맞아도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어디 가서 이런 사람 아니다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얘기는 안 하지만 예전에는 가리고 뭐 피했는데 이제는 그냥 나오시죠. 그러니까요. 그건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게 나이가 많은 연령대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나이 많은 연령대라고 하면 하나 좀 정해주세요. 그냥 좀 과감하게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에 네? 100세 시대니까 한 네. 70대. 70대 좋다. 과감하게 기용 갑니다. 씨, 70대. 어느 연령대가 저는 전화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70대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욕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진짜 청소년 20대, 30대보다 네. 오히려 40, 50대 정도. 무르익고 그쵸. 무르익고 또 굉장히 알잖아요. 다양해지죠, 그쵸. 여기요. 예. 그러니까 전 40, 50대 정도. 40, 50대 예. 정도. 1위가 25%로 40대라고 하고요. 예, 2위가 17%로 50대라고 합니다. 뉴스 같은데 보면은 뭐 옛 동거녀를 찾아가서 뭐 현재 애인과 함께 뭐 칼을 휘둘러서 뭐 옛 동거녀를 살해했다. 많죠. 뭐 이런 네. 뉴스는 가끔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40대, 50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게 이렇게 오른 경우는 이렇게 표면화되어서 이제 뉴스화되는 경우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실제 데이트 폭력 전화 상담 중에서 중장년층 여성들이 그러니까 어쩌다 알게 된 남성과 데이트를 했는데 실제로 가정이 있는 분들도 데이트를 어쩌다가 했는데 그분이 뭐 한 번에 뭐 실수를 했다거나 하면은 그 남자는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여자를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께서는 이제 순진하게 이제 가정주부분들 이제 외간 남자를 만났다가 하룻밤 실수로 그 뒤로는 이제 그 발목을 잡히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남자는 이제 계속 이 관계를 너의 남편에게 알리겠다, 뭐 너의 자녀들한테 알리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고이 간직해왔던 이제 이 가정이 깨질까봐 무서워서 뭐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끌려다니다가 이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상담 전화로 이렇게 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이 깨질까봐 무서워서 끌려다니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고통이 더 큰 고통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김 변호사님? 네, 제 생각에는 일단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 폭언이든 폭행이든 당하면 제 생각에는 과감히 일단 추후에 뭐 헤어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게 한 번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솔직히 사람 감정이 금방 뭐 딱 뭐 모자를 듯이 잘라지는 건 아니니까 뭐 헤어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단호하게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를 하고 근데도 또 이런 일이 두 번 그렇게 반복되면 헤어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컨대 또 뭐 술 마시면 또 평소에 멀쩡하다가 술 마시면 또 그렇게 이상하게 폭행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좀 근데 술을 참 끊게 하는 게 술 끊게 쉽지 하는 않을 것 것보다 같아서 헤어지는 게 더 빠른 그럴 수 있을 경우도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뭐 못 헤어지고 계속 만나다가 폭언을 당하거나 뭐 폭행을 당하면 상해 진단서를 끊어놓고 또 뭐 폭언 관련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녹음해놔서 관련 증거들을 이렇게 보관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데이트 협박남과의 한 번의 실수, 그건 이제 실수로 인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겠네요. 예. 일단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걸 털어놓고 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단서나 협박 문자나 뭐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또 그 남편이 이걸 알게 되었다.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혼하게 되면 그런 걸 무서워하면은 계속 끌려다니실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남편이 이혼을 원하시면은 이제 뭐 깨끗하게 뭐 이혼을 하신다는 것까지 감내를 해야지 범죄자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 용기가 아무래도 필요한 자기의 이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네. 네,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그럼 데이트 폭력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해외에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러면 그 법적 처벌이 좀 다르나요? 영국에는 클레어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2009년에 자신의 그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살해된 여성이 이름이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네. 이름을 따서 클레어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폭력 전과 이런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이고요. 미국은 여성폭력 방지법이라는 이제 법이 있는데요.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한 이래로 지금은 50개 주에서 스토킹 형사처벌이 스토킹법에 의해서 이제 스토킹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그 스토킹 금지법에 의해서 그 스토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 스토커를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이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호주 같은 경우는 경찰 명령 제도가 있어서 그 신체 공격, 스토킹, 폭력 위험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경찰 명령 72시간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없고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형법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경찰이 가해자를 보석 석방할 경우에도 법원에 출두하기 전까지는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 조건부 석방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예방일 텐데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까 김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데이트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남자 유형을 좀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 뭐 법적인 조언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심리적인 뭐 아주 정신과 의사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뭐 생각할 때는 가장 뭐 보통 우리가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질투심이나 어떤 소유욕이 강한 사람을 우선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소유욕이 좀 강한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변질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까 그 소유욕이나 뭐 질투심 강한 사람이 모든 생활을 연인하고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과거에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을 가졌거나 아니면 부모가 서로 폭행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좀 만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사귀고 나서야 좀 알게 되지 사귀기 전에 그걸 어떻게 알고 만날 수 있을까 좀 보통 궁금합니다. 우리가 소유욕이 강한, 질투심이 강한 사람 보면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렇게 표현하는구나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보면 그런 집착과 막 소유욕 가진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그 폭력을 또 때리는 걸 말리다가도 왜 우리 남자친구 왜 때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본인이 좀 잘 알아서 하는 게 근데 사실은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약간 이거 좀 우스갯소리인데 약간 네. 그 질투심, 소유욕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제가 걔 남자친구한테 아는 오빠 만나서 둘이 밥 먹었어 이런 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네. 약간의 질투도 없이 전혀 무심하게 그냥 그래 밥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먹었니? 뭐 남자랑 이래. 단둘이 먹었다 해도 아무런 질투 안 하니까 좀 서운했던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수 씨가 말한 것처럼 네. 너무 좀 질투를 해도 문제지만 너무 무관심하니 그것도 좀 서운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들더라고요. 너무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요즘 안전연애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연애를 안전하게 해야 한다 해서 안전연애인데 여러분 모두 안전연애 하시길 바랍니다. 기막히거나 답답한 일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 싶으실 때 저희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사연을 차근차근히 또 남겨주셔도 좋고 ARS를 통해서 저희에게 상담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특히 저희 이렇게 방송되는 중에 전화를 주시면은 무료예요. 돈이 안 들어요. 하지만 저희가 상담해드리는 조언의 내용은
그 질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저희에게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교회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었다. 너무 조용하다 보니 아기 칭얼거림마저 크게 들려왔다. 그 사이 얼굴이 점점 파래지는 남자가 있었다. 예배가 끝나갈 즈음 그 남자의 얼굴도 다시 생기를 찾았다. 하지만 예배가 끝난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남자가 체포됐는데 이 남자 체포된 이유는? 잘 보시고 잘 들으셨죠? 이게 분명 지금 교회에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체포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생각해 봤을 때, 뭐, 이상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뭐, 신을 모독하는 행동을 했다던가. 아멘 안 그러고 뭐 다른 말을 뭐 했다거나. 숨을 참고 있다가, 아멘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이랬다던가. 약간 종교를 약간 비하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뭐. 네. 여기 헤이토픽 사례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기 어디에 아까 있죠? 예. 그 우리 들기우는 얼굴이 18해졌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설마? 설마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18해졌다는 왜 거는 파래지죠? 참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똥을 싼 겁니다. 어머머머. 교회에서? 그럼 뭐 쌀 수도 사람이 있지. 그렇죠. 생리 현상인데 뭐 도저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기상천외하게 잡혀간 사유가 이 기물 파손죄 같은 기물을 더럽혔다. 약간 요런 죄가 아닐까. 더럽혔다. 예. 그럼 똥을 쌌으니까 생각 많이 좋습니다. 예. 김지우 변호사님. 그냥 이 남자가 아까 얼굴이 새파랗다고 했는데 그냥 일반 불법적인 어떤 이 사람이 약물을 복용했는데 그 약물 부작용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 경찰이 뭐 어떻게 알게 됐는지 뭐 수적하다가 알게 돼서 찾아온 게 아닐까 이런 신고했을 수도 있겠네요. 옆에 사람이.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똥싼 게 맞네요. 그게 맞는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기 얼굴 파래졌다는 거 단서로 해가지고 답이 있다 얘기해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알고 순간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요. 네. 조금 달라졌던 게 저는 이제 옷을 꽉 조이는 옷을 입어서 얼굴이 파래지지 않았을까. 작은 옷을 입어서. 네, 근데 그런 게 교회랑 연결시켜서 보면은 좀 뭐 노출이 있다거나 좀 꽉 조여가지고 조금 이제 음란한 옷이. 신체가 너무 드러지. 약간 이런 부분이 성기 보여지는. 부분이 두드러졌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얼굴이 파래진 게 아닐까. 저도 이제 이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창의력의 박수는 모든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정말 황당합니다. 이 남자가 체포된 이유는 방귀였습니다. 네, 아까 얼굴이 파래졌다. 비슷하다 그래요. 느끼실 줄 알았어요. 네. 반은 맞췄네. 생리적인 이유로 체포가 됐어요. 맞아요. 방귀 낄 수 있는데 이거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조례에 교회에서 방귀를 뀌면 종신형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방귀 낀다고 종신형이에요? 심한 것 같아요. 아니, 예. 저 지금 웃긴 게 교회가 규모가 크면 사실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낀 줄 알고 잡아가거나 뭐 이럴 수 없고 그만 황 변호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그럼 똥을 쌌으면 사형인가?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갑자기 웃음이 터졌는데 네네. 근데 사람이 많으면 자기가 뭐 자수하지 않는 이상 모르지 않나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우리가 봐도 영화에서 봐도 되게 엄격하잖아요. 뭔가 그 교회 같은 경우나 예전에 저번에 사례에서 그 미국 여성이 섹시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는 그 이유 봐도 되게 희한한 법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더 황당한 법이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어떤 조례가 있는데 성직자들은 설교 중에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에는 음치인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는 이제 금지한 법도 있다고 합니다. 음치인 사람이요. 네, 이 음치 공공장. 기준이 뭔가요? 애매하네요. 애매하지만 이런 법이 왜 생겼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우리 한국에서도 뭐 특정 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뭐 법적으로 규제돼 있는 게 있을 것 있나요? 같은데요. 근데 저희 이렇게 이런 해외
사례처럼 교회에서 방귀를 끄면 뭐 정신력에 처한다 이런 황당한 법은 없고요. 네. 그 형법 제 138조를 보면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 모욕죄를 규정해서 일반적인 모욕죄보다 좀 가중 처벌하는 그 조항이 있고요. 또 형법 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그런 규정을 있는데 이런 외국 해외 사례처럼 좀 황당한 사안은 그런 법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ARS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연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숙 씨, 네. 어떤 사연인가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파혼당했습니다. 약혼남과는 선을 통해 만났고 한 달 만에 약혼을 하고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약혼남은 만날 때마다 잠자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 혼전 순결을 중요하게 여겨왔고 지켜왔기 때문에 약혼남에게 신혼여행 가서 관계를 가지자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갈수록 어차피 얼마 후면 결혼할 텐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고 결국 잦은 다툼 끝에 결혼식 일주일 남겨두고 약혼남이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약혼남이. 결혼식 비용 등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다 보니 왜 이렇게 됐는지 속상하기만 하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요. 약혼남에게 약혼 파기의 이유를 물어 비용 정리를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경우 그 위자료나 비용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그 약혼 파기에 일방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당사자한테 뭐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나 그 들어간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804조를 보면 약혼 해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804조 8호에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서 같이 관계를 안 맺었다는 이유로 약혼을 파기한 상대방한테 귀책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 여자가 약혼 전에 나는 혼전 순결을 지키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네. 남자가 그 약속을 했음에도 자꾸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했으면 좀 더 약혼 해제의 귀책을 더 쉽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엔 아무래도 어떤 성적인 풍토가 좀 개방화됐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좀 암암리에 좀 묵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여자가 처음부터 안 했는데 그 남자한테 100% 그 혼인 파트너의 책임으로 100% 묻긴 그렇고 약간의 과실상계 사유를 여자한테 과실을 조금 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혼 파탄의 책임이 남자에게 있음이 이게 확정이 된다면은 네? 그 살집에 들어간 혼수 가구들에 대한 배상도 가능한가요? 우리 대법원에도 이런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요. 그 원피고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제 그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이제 그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한 달 만에 사실혼 관계가 이렇게 파탄난 경우에 그 혼수품 같은 거를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제 이 여자 쪽에서 혼수 가구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남자 쪽에 한 사례였습니다. 네. 이 경우에 그 혼인 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 결혼 전후에 그 여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이런 게 혼수 같은 거는 이제 그 남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전히 여자 소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여자의 소유 물건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한다거나 원상회복 청구를 한다는 거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유권이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례의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그 여자가 혼수를 사서 물건을 그 신혼집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혼수 산 물건은 여전히 여자 소유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없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을 한 거였고요. 이 판례, 그 대법원은 이제 딱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실제로 사실상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이제 그 혼수는 이제 결혼을 할 당사자에 맞춰서 산 가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가 이게 소유권에게서 가져간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보기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중고로 팔아도 맞아요. 제대로 반값도 못 받을 거고요. 맞아. 그리고 뭐 그걸 자기가 쓰기도 어렵고 맞아. 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때 뭐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네, 아무래도 이거는 손해가 없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여전히
그 자기 소유물이 여전히 네. 남아있기 때문에 예,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궁금한 게 기사를 보면 그 법원이 약혼을 인정하는 기준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여자랑 남자랑 이제 만나서 임신을 하고 애까지 낳았는데도 남자 이제 엄마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 교제 기간이 사실상 뭐 2개월밖에 안 됐다고 약혼 상태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법적으로 이혼이 아니라 사실상 그 이혼한 남자가 약혼을 했는데 뭐 또 그건 인정이 됐다고 하고 되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도대체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판결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한 걸 보면은 그 6개월간 그 교제한 호스트에게 비싼 물품을 선물을 한 사람. 그 호스트니까 남자 술집 그 다니시는 분하고 이제 6개월간 사귀었는데 이 경우는 약혼을 인정을 안 했고요. 또 술집 손님과 4년간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받은 사안에서는 약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상견례 마치고 예식장을 예약한 경우에 약혼이 됐고요. 또 가짜 부모 역할 대행을 구해서 상견례를 한 경우 이것도 약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네. 또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자 가출을 하고 열흘간 동거를 한 사안에서도 약혼 단계에 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출산을까지 했는데 상견례를 안 한 사안에서는 약혼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커플링이나 커플식에 명품 등을 선물했다고 약혼을 한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성관계 후에 임신한 경우 이것만 갖고 약혼을 한 건 또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원래 유부남은 원래 뭐 그 약혼을 할 수가 없지만은 네네.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약혼을 한 경우에는 또 약혼으로 인정을 한 사안이 있고요. 또 신혼집 마련을 상의한 경우에도 약혼으로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근데 질문한 내용 중에서 그 임신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뭐 나까지 낳은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임신, 출산, 성관계 여부는 약혼 상태 인정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법원은 미혼인 성년 남녀 사이에서 성관계가 반드시 약혼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약혼 관계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위자료 청구 가능한 약혼 해제 사유가 이 결혼처럼 따로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희 민법 804조에 약혼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약혼 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리고 약혼 후 성년 후견 개시나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리고 성병, 불치의 정식병, 그 밖에 불치의 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하거나 약혼하거나 혼인한 경우, 그리고 약혼 후에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춘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요. 지금 열거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네. 약혼 해제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면 뭐 손해배상 청구를 위자료 청구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본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ARS 상담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주시고요. 저희가 방송 나가는 중에는 또 무료로 상담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고민들 쫙 나열해 주세요. 저희 전문가가 아주 시원하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자만을 위한 법률 컨설팅 프로그램 기막힌 가정법원!